어릴 적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SF 소설 역시 마음껏 상상할 수 있기에 많은 독자분들의 사랑을 받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탐구인에서는 장르를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는 장강명 소설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또 영광인데요. 제가 영광입니다. 네, 이번에 또 새로운 SF 소설을 한 권 내셨잖아요. 네. 제목이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아주 철학적인 제목이던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랑 배명훈, 김보영, 듀나 작가님 이렇게 네 사람이 SF 중편을 한 편씩 써가지고요. 그 네 편을 모은 작품집이에요. 네, 저희가 글을 쓸 때 규칙을 두 가지를 정해놓고 쓰기로 했습니다. 어떤 규칙인가요? 하나는 이제 태양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 쓰자. 태양계의 어떤 행성이나 위성에서 벌어지는 일로 쓰자.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만 쓰자.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작품집을 내게 됐습니다. 예. 자, SF, 사이언스 네. 픽션이라고 하죠. 지금 네. 뭐 작가님 계속해서 지금 SF 소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도 어릴 때부터, 작품을 보니까 호모 도미난스, 이게 정신을 지배하는 네. 그런 소재였는데 이렇게 SF에 관심이 있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이제 2017년이라는 한국 이런 시공간 벗어나가지고 좀 자유롭게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그런 매력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제가 1970년대생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 어릴 그러세요? 때 네, 안 보이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과학 교육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과학 입국이란 말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좀 문화적 세례를 담뿍 받아가지고 SF에도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 또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근데 저도 이번 신간을 참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네. 보고 오시죠. 땅을 온통 뒤덮는 황산구름 위로 커다란 태양이 저무는 풍경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먹먹해졌어요. 그런데 금성은 자전주기가 100일이 넘어서 일몰도 며칠씩 걸린다면서요. 이게 금성 탐사선에서 찍은 영상을 본 주인공 딸 마리의 대사인데요. 네. 아니 일몰이 며칠씩 걸린다는 건 상상만 해도 정말 멋질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예,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네. 자전 주기가 243일이고 금성이 이게 이제 태양계 행성 중에서 제일 느리게 자전하는 행성이라고 합니다. 네. 자전이 느리니까 이제 거기서 해가 떠서 지는 것도 100일이 넘게 걸리고 116일인가 그렇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해가 지는 것도 굉장히 천천히 지겠죠. 그리고 또 금성이 이제 굉장히 대기가 두꺼운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노을도 아주 아름답게 질 것 같습니다. 아름답겠네요. 네, 네. 그런 거 상상하면서 썼습니다. 네. 저도 책을 보니까 이 안에 이제 금성에 대한 연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과학 네.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20대의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유지를 바라는요? 하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머리를 자르고 몸과 따로 나눠서 이동을 시킨다든가 네. 이런 상상력 자료 조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자료 조사하는데 힘들진 않아요. 이제 오히려 이제 제가 지금 한국 얘기를 할 때 예. 그때 인터뷰를 많이 하고 취재를 많이 해야 되고 사실 여기서 이제 당신은 뜨거운 별에라는 제목의 이제 중편을 제가 썼는데 예. 그거 쓸 때 필요한 자료 조사 정도는 그냥 인터넷 서핑으로 어. 과학 사이트에 잘 정리돼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예. 했습니다. 그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과학 소설을 쓸 수 있는 자료 조사가 되는 거죠? 특히 천문학 관련 지식들이 예. 인터넷에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신뢰도가 있나요? 예. 네. 천문학자들끼리는 또 그런 거를 굉장히 공유를 하고 영어만 되면은 어떤 논문 같은 것도 금방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제가 이번 신간에서요, 좀 재미있게 봤던 부분이 이 헬멧을 썼는데 이 헬멧에 특수 코일이 부착이 돼 있어서 정신지배를 당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어떤 걸 보시고 이렇게 설정하신 건가요? 제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네. 주제에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통과 기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소통과 저는- 기만이요. 예. 네. 저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 그거를 왜곡을 하고 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 자체를 누군가 찔러주고 네. 근데 그 헬멧을 통해 가지고 뭐 머리를 자극을 해서 어떤 생각을 들게 하는 거 어떤 감정 상태를 들게 하는 것 자체는 지금도 어느 정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미군에서 그런 걸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무서운데요? 좀 무섭죠. 네. 섬뜩합니다. 네. 그렇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또 SF 소설을 쓰시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네. 이력이 특이하시더라고요. 네. 공대를 졸업하시고 네. 건설사 네. 다니시다가 또 기자를 하셨는데 정치부 기자도 하셨더라고요. 네. 여러 그러셨군요. 가지로 이렇게 넘나들면서 지금은 소설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네. 이렇게 된 뭐 배경이 있을까요?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원래 대학 다닐 때 이제 신문 기자도 하고 싶었고 예. 언젠가 소설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때 건설사를 그래서 먼저 갔고 몇 달 다니다 사표 내고 신문사 시험을 네. 다시 쳐가지고 신문 기자가 되고 신문사 다니다가 이제 울컥해서 사표 아, 쓰고 소설가 되고 그러셨군요. 예. 근데 그 과정이 소설 쓰는데 다 지금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개인사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제 개인적인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이 소설가들은요, 소설을 쓸 때 언제 또 어디서 집필을 하는지 이 부분이 참 궁금했거든요. 또 아. 습관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뭐 별 습관 없는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냥 집에서 쓰고 집에서도 이제 부엌에다가 노트북 놓고 부엌에서요. 네. 아, 아침에- 주로 부엌에서 하시나요? 네. 네. 어허. 냉장고 앞자리에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예. 배고플 때 바로바로 뭐 드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찬장에 뭐 이렇게 에너지바 같은 것도 놔두고 네. 습관도 없고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시간 재면서 쓰는 거 정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엌에서 여러 네. 소설들이 탄생할 텐데 네. 계속 쓰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은 추후 계획과 함께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지금은 논픽션 2편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네. 한 편은 1990년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죠. 그 대기근이 일어나가지고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네. 그때 얘기를 제가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또 한편은 한국의 공채제도,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사람 채용하는 방식, 이게 한국의 공채제도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장단점을 좀 살펴보는 르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편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픽션과 논픽션을 넘나들면서 또 사람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